민주당이 주도하는 소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청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는데 개회사를 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넥타이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엄중한 사법 현실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저희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께서 문자 권력과 사법 권력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큰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고 그 한글이 여기 넥타이에 담겨 있습니다.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사법제도 변화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도로에 횡단보도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에 줄 긋고 신호등 세우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법제도 개선에 심사숙고하여야 함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변화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시행착오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진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 민주주의의 퇴행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법치주의의 퇴행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바람직한 모습은 법치주의의 유지 그리고 법치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법관다움, 법원다움, 사법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김희중 의원님, 천대엽 행정처장이 넥타이를 아주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또 그런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훈민정음 넥타이였습니다. 왜 훈민정음 넥타이를 메고 왔느냐 이렇게 밝혔어요. 당시 지식인과 귀족층이 독점하고 있던 사법 권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서 내가 이 타이를 메고 왔다.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소위 정보나 지식이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특정 계층이 가지고 있던 것을 훈민정음, 즉 한글을 통해서 거기에 담긴 모든 정보를 국민들이 함께 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지식 중에 하나가 법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검찰이나 법원 용어가 나오면 요즘도 우리는 굉장히 사실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국민들이 관심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사법부 장악을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는 이런 넥타이를 하고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서 법관들은 공정하게 우리를 판단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야, 뭐 국회의원한테 가보자, 뭐 또는 대통령한테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법대로 해보자 또는 우리 재판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법권만은 최후의 보루로 공정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정함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현재 민주당 여당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는 지금 우리 나오신 모든 분들이 여당에 더 가까웠던 단체로 분류되는 단체들조차도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 찬성하고 있는 단체가 단 한 단체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당시 지식인과 귀족층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과거의 사람들을 지적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부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오늘부터 공청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소수 권력자 사법부를 지칭한 겁니까? 글쎄 뭐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업부를 해석한 걸로도 뭐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저 얘기 말씀 자체도 뭐 사실 원칙적인 얘기죠. 개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제 그 뭐 굳이 기득권이라든가 그거의 갈등과 저항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넘어서야지 이제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저는 일종의 원칙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부가 무조건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뭐 일종 막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예. 어쨌든 저런 이제 갈등과 저항을 조정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뭐 대통령의 위치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요. 공수처에게 엄청난 권한을 몰아주는 법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는 일반 판사는 3,000명 정도가 있고 검사는 2,200에서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공수처는 검사가 한 25명, 수사가 한 40명 정도가 있는데 오히려 소수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검찰은 힘을 빼면서 공수처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소수 권력자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오히려 소수 권력자에게 힘을 주는 공수처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예. 본인의 주장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법관 회의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또 법관 처벌법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걸 혹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는 데 대한 갈등과 저항으로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 두고 언쟁도 벌어졌다는데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전문 제품을 확인해야 되는데 위헌 소지가 없도록 의논을 좀 해보자 이런 거죠. 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네. 위헌 시비가 있죠. 네. 아 용어 좋다. 위헌 소-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예. 네. 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이제 그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걸. 저 위원장님 보시기엔 이렇게까지 몸조심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많고 유감이고요. 사법개혁 입법안 발의를 지난주에 했죠. 사법개혁으로 그런데 넘어갈까봐. 사법개혁 발의안을 보니까 네. 제일 기분 나쁜 게 법원행정처 폐지예요. 이 법원행정처 폐지라고 하니까 다 불쾌한 거잖아요. 현직 법관뿐만 내란 전담 아니라 재판부 그 자체보다는 사법개혁, 법원행정처 폐지한다니까. 네, 천대엽 처장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처럼 판사 동일체의 원칙이 돼버리는 거죠. 아, 이게 구자현 변호사님, 어제 의총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의원들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우려를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뭐 다른 세상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관심이 지방선거에 가 있으시니까 저러죠. 그러니까 진짜 딴 세상 계시는 거죠. 진짜 국민 여론과 모든 법 관련된 단체와 심지어 민주당의 의원들마저 저러면은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죠. 위헌 시비가 왜 있습니까?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시비가 붙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도입 자체가 위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를 쭉 해보자면 소수 기득권이 갖고 있던 걸 훈민정음 창제로 인해서 국민께 돌려줬고 그 국민께 돌려주는 시스템 자체가 삼권 분립이에요. 네. 그래서 사법권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이 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내란 특별 재판부 뭐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하는 건 다시 소수 권력이 가져가는 거죠. 옛날에 왕이 법원을 구성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오늘 얘기하신 거 그냥 글자 써 있는 대로 읽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음미하시면 이건 나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모든 것이 위헌이다. 이거는 도입된 그 즉시 사법 시스템은 망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것도 인사권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간다? 외부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체계적으로 김명수 체제 때 무너져가지고서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기존으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